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1학년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황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국어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과목과 범위에 대한 안내인데요.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둘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 그리고 독서와 어떤 문학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를 궁금해 하는데, 먼저 공통 과목으로는 문학과 독서 영역에서 대략 7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략 25%가량이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점을 참고하여 선택해야 하는가? 작년도부터 꾸준히 나왔던 평가원 예비문항, 그 다음에 올해 계속해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 언어와 매체는 먼저 단점으로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굉장히 많고 범위가 넓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뿐만 아니라 매체 영역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러한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라든지 문제의 길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짧다 보니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문법 지식만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용이할 것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와 같은 난이도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점수의 불리함을 극복해주기 위한 그런 조정 점수, 점수를 조정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표준 점수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문제의 난이도를 약간씩 낮춰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먼저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 과목에 비해서는 학습량이 약간은 적다라는 체감을 느낄 수가 있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언어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그런 난이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도 약간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둘 다 국어과에서의 선택 과목인데,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점수의 고득점과 상대적 어려움이 나뉜다면 불공정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화법과 작문은 점차 지문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즉 장형화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시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과목, 즉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이나 학습을 진행해 본 후 나에게 좀 더 적합하고 잘 맞는 과목을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수능에서 응시하는 나의 과목과 내신에서 선택하는 나의 과목을 일치, 즉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먼저 문학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학 과목은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 확장한 과목으로서, 특히 문학이라 함은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니는 어떤 가치, 역사, 문학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학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을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왼편에 내용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이라는 예술 갈래를 통해 인간과 세계,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내용 학습을 진행하고, 자, 우리가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에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점에서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측면, 즉
문학작품과 인접한 분야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수용과 소통, 맥락, 매체, 그 다음에 문학의 어떤 미의식과 그 다음에 문학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감상하는 4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부개혁 이전과 이후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큰 축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따른 갈래, 그 다음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구분하는 이러한 한국 문학의 성격과 그 역사적 변천사, 그 갈래에 해당하는 세부 작품들을 하나씩 다뤄보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 목표는 자아 성찰, 타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거를 토대로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수업 연계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5단계 성취도,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하는 그런 등급제 평가이고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 해두고 어떠한 학과와 직업이 연계되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서 과목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중 독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독서 과목은 우리 국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영역을 가지고 각 학교급마다 좀 더 심화 확장된 내용을 배워오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어의 읽기 영역을 좀 더 심화 확장한 내용이고 우리가 독서 영역은 말 그대로 읽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글들을 폭넓게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로 인해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좀 더 세부적인 역량을 기르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독서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선생님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글과 책을, 읽을 글과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특정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주제통합적 독서, 이런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독서의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독서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사실적 읽기라는 내용은 내용이나 주제, 글의 구조, 구성 방식, 전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 근거를 먼저 파악하는 독해, 읽기가 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는 이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생략된 부분이랄지 작가의 의도, 숨겨진 목적과 주제를 우리가 추측해보면서 예측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독서 방법이 되겠고 비판적 읽기는 어떤 공정성, 타당성, 정확성, 그다음에 적절성과 효용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판단하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는 글과 거기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상황,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감응하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 읽기는 우리가 읽은 글과 책을 재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르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본 것처럼 인문 예술 분야, 사회 문화 분야,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등 여러 가지 영역의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글들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자발적으로 독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공통 과목으로 시행되는 문학과 독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의 읽기 말하기 영역, 이건 화법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국어의 쓰기 영역, 이건 작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심화, 확장한 영역의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어떤 담화나 글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건데 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표현 전략과 전달 방법을 통해 생산적으로 창작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소를 보았을 때 타자, 필자라는 생산자와
청자, 독자라는 수용자가 메시지, 언어, 텍스트라는 그런 전달 매체, 매개체를 통해 상황과 맥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미를 서로 구성하고 주고받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특히 화법은 대화, 즉 담화, 말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겠고, 장문은 글을 쓰는, 즉 장문, 글 짓기와 관련된 능력을 배우는 수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 요소를 배우게 되는가? 자, 화법과 장문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과 특성이 있는지를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화행이라고 해서 화법과 관련된 내용은 먼저 정보를 전달하는, 그 다음에 설득을 하는, 신규 및 정서 표현, 이러한 영역에서의 어떤 대화, 협상, 발표, 토론, 면접, 연설과 같은 다양한 말하기 유형과 거기에 따른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장문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에 관한 글을 쓰는 방법, 이런 표현 전략에 대해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화법과 장문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저작권과 관련되거나 쓰기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과목은 국어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매체 언어 등 실생활 언어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겠고, 말 그대로 언어는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국어 문법, 규범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 언어의 이러한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 매체 자료를 무작정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자,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언어 사용,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문법 체계에서는 의문의 변동, 의문 체계, 즉 의문론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이런 형태론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단어가 모여서 좀 더 큰 단위를 이루고 있는 문장 단위에서는 통사론, 문장의 짜임과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 품사와 단어, 다음 단어 하나하나, 즉 어휘와 이런 것들의 의미 관계, 즉 의미론과 어휘론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국어의 규범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 매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을 매체 언어라고 했는데, 이런 매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어 진로 선택 과목 중 심화국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화국어는 국어 과목을 선행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심화된 학문 탐구 영역, 상급학교, 즉 대학에 진학한 이유나 취업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심화 학문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학습하는 영역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사고력, 언어 능력, 있는 이해와 표현 능력,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좀 더 심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역량, 공동체와 대인관계에서의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 등을 골고루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전읽기 과목인데요. 고전읽기 과목은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전, 시대와 사회, 그리고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고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옛날 성현들의 사상, 생각이나 삶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터득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한 지혜와 소양을 쌓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준 높은 사고와 언어 표현력을 기른 다음에 이들의 삶과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판단 능력을 기르는데 그 교육적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옛 성현들, 유명한 철학자나 작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전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금 수용할 수 있고 현재에 당면한 문제를 고전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을 통해서 옛 성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그걸 통해 현재 나의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병행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과, 특히 사회교과와 융합이 되어서 진로중점학교의 교과목으로서 더 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주관하는 2021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국어과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문교과 1에서 진로 선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목 사전조사, 사전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더 보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거나 또는 1학년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께 와서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되는 과제물에서 교과별로 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주면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